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 체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예.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오전에 시도가 됐는데 결국 이제 집행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윤석열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특검팀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는데 예. 2시간여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 10시 50분쯤에 빈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예.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서 이제 특검팀 소속의 검사 1명 그리고 뭐 수사관 1명 이렇게 이제 셋이 수용실 앞까지 가서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를 해서 윤석열 씨를 이제 끌어내려고 했지만 예.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제 철수를 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오정희 특검보가 별도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었던 얘기가 좀 기가 막힌 얘기가 예. 있는데 특검은 일단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를 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입지 않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저항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를 했지만 피의자가 끝까지 이제 불응을 했고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일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뒤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하기로 네. 했다. 일단 이번 체포영장은 이제 7일까지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일단은 철수하는 걸로 지금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다음에 올 때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다. 이걸 이제 고지를 해줬다고 예.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접촉을 안 했는데 다음에는 직접 접촉을 통한 물리력 동원을 할 수 있다. 예. 끌어낼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부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전직 검사이자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좀 협조를 해야 된다.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를 했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좀 충격적인 참담합니다. 예.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충격적인 모르겠어요. 사건이다 예. 보니까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법무부 장관을 좀 향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했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이제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이 오전 6시 20분이고요. 그때부터 취침하는 저녁 9시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 게 서울구치소의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복장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혹시나 중간에 이제 재소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장시간 동안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쌓이면 추가 징계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교도소의 내부 규정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씨한테 이게 어느 정도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설명하기로는 윤석열 씨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러 오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바로 입었다. 그러니까 원래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끌어낼 것 같으니까 옷을 벗었다가 예. 특검팀이 가니까 다시 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돼 있었던 네. 게 변호인 접견을 오전에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법무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변호인 접견을 1시간 정도 그 특검팀 물러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1시간 정도 예. 이제 접견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그럼 수의를 착용을 했냐라고 했더니 옷을 입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하러 갈 때나 혼자 방에 있을 때는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 특검팀의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로 옷을 벗었다.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은 이유가 윤석열 씨 측에서는 말입니다. 네. 특검에 저항하기 위해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벗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딴 얘기를 하는 윤석열 거죠. 씨 변호인 측에서 아마 변호인 접견을 하고 나서 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수의를 왜 안 입고 있었냐라고 네. 이제 물어봤더니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인한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경동맥 문제, 뭐 자율신경계 손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는 아닐 텐데 네. 옷을 벗고 있는 게 이거랑 직접 지금 연관이 있는 건지 뭐 굳이 따지자면 체온 조절 장애라고 한다면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더워서 벗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증언한 것처럼 입고 있다가 특검 왔을 때 벗었다가 나중에 다시 입었으니까 이 설명도 이제 딱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오늘 이런 어떤 브리핑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브리핑장을 인신모욕의 장으로 특검이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TV조선의 입장을 밝히기로 특검이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을 하면서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다.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문명 국가의 법률기관이 40도에 육박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수용자의 복장 상태를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논평하느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변호인 접견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네, 뭐 말씀드린 옷 대로 입고요. 예, 옷을 네. 입고 1시간쯤 변호인 접견을 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의 지금 행태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인 접견은 거의 매일 네. 하루 2차례 정도씩 꼬박꼬박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서 재판받는 것도 안 하고 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수사 조사받는 것도 네.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또 특검팀이 잡으러 가면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 바닥에 차림으로 누웠고요. 예, 누워서 이제 저항을 하고 다시 변호인 접견 시간이 되면 옷을 챙겨 입고 변호인 접견을 하러 나가는 뭐 이런 행태를 지금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이 보이고 있다. 뭐 그야말로 정말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디까지 국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참. 이거 뭐 이제 화도 안 납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랄까요, 이제 뭐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제 행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네. 불치라고 할까요? 이제 수치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본인이- 상황에서 근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오늘 사건만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나 재판관 앞에 갔을 때 법원에 나가서도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 여러 차례 하거든요. 뭐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정말 수시로 하는 양태를 보면 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만 뭐 자기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예.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 그게 이제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반박이 될 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도 반박할 수 있을 얘기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쏟아냈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존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좀 고욕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예. 뭐 일반적 국민들의 인식과 전직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좀 괴리가 크다. 뭐 그 자체로 이제 국격의 손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여튼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 변호인 접견 시간도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다면서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예. 있는데 자료를 좀 제출받아가지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에서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고요. 예. 접견 인원이 총 348명에 이릅니다. 뭐 이제 이 특위에서 그 정리하기로는 1차 구속기간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채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씨는 이제 292명을 접견을 했고요. 접견 횟수가 총 151회, 접견 시간만 341시간 25분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2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빈번하게 예. 장시간 변호인 등을 비롯한 이제 접견을 했다. 그리고 2차 구속 기간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지금 한 20여일 정도를 세봤더니 56명을 접견을 했고 접견 횟수만 총 40회,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입니다. 네. 2차 구속 기간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그 이제 가족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 접견에만 한정되어 있는 예. 거거든요. 특별 접견만 이 정도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거의 예.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명단에 보면 누가 이제 면회를 왔는지를 봤더니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등 이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요 인물로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특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윤석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주요 예. 정치인들인데 이렇게 사적 접촉이 가능하도록 계속 열어줬던 게 맞느냐? 물론 뭐 지금은 아마 이제 접견이 안 될 겁니다만 예. 이런 좀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것이 각종 특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라고 민주당에서는 촉구를 했습니다. 예, 독방이 덥다 하더니요. 395시간을 에어컨 있는 곳에서 접견을 했군요. 아, 참 특이합니다, 정말. 예. 자, 이상민 전 장관 구속됐죠. 네,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겨레와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시도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 시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로 윤석열 씨에 이어서 두 번째 신병 확보를 내란 특검이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원래 본인의 임무에 따르면 사전에 통제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국무위원이 네.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는 뭐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특검팀이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위배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았고요. 예.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허석권 서방청장한테 전화를 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특검이 확인한 내용 그리고 이제 허석권 서방청장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연의 자기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예. 평상시 같으면 계엄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순차 계엄 합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군 사령관들처럼 초기부터 이제 합류했었던 건 아니지만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계엄의 합류 세력으로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시키는 예. 그런 이제 수사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97년 예. 전두환 등에 대한 그 판례를 통해서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를 했더라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네. 없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 중에서 일부만 자기가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전체의 가담함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도 이번에 받고 있는 그 내란 동조 혐의가 인정될 네. 경우에는 상당히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준 걸로 보입니다. 이제 칼날은 한덕수 전 총리한테 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자연스럽게 특검팀의 다음 관심은 한덕수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예.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그 수사를 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예. 대상으로 한 수사가 특히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초기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수사인데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민 전 장관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뭐 그날 이제 내란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검토하는 화면이 이제 CCTV로 예. 확인을 됐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기묘한 행보를 보였던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서부지법 난동범들 1심 판결이 나왔죠? 네, 예. 뭐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 혐의자들이 앞서서 이미 이제 1심 판결을 받았고 예. 2심까지 이제 진행이 된
피고인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예. 서부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맡았고요.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3명 그리고 특수 공용 건물 손상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서 모두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옹모 씨 같은 경우는 예. 1월 19일 그날 새벽에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을 해서 민원 서류 작성대를 비롯해서 이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옹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전 모의와 예고를 한 어떤 혐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사건 발생 전날 오후에 지인들한테 나는 무조건 최전선에 가서 경찰 뚫을 거다. 영장 기각 안 되면 폭동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예. 그러니까 뭐 다중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뚜렷하게 갖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씨의 이제 담당 법관의 사진을 예. 휴대전화에 저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를 직접 위협할 뜻을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예. 셈입니다. 그래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모두 인정이 돼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윤모 씨, 예.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위대회를 사실상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정문 앞으로 모여라. 뭐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갔고요. 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랑 대치를 하면서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떨어진 선고는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예. 윤모 씨는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이 터무니없는 이제 주장들을 쏟아냈는데 네. 이를테면 경찰이 방패로 시위대를 찍으려고 했다. 네. 그렇게 자기는 이제 오인을 했다, 잘못 생각했다라거나 뭐 다른 시위 참가자의 손이 셔터에 끼어 있길래 구출하려고 했다. 예. 이런 거. 그리고 경찰이 시위대를 막다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함정을 파서 내가 거기에 걸려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재판부에서는 다수를 선동하고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 탓으로 돌렸다. 도저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이 예. 선고가 됐고요.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3년 6개월이 작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법적 기준이 있겠죠? 예. 자, 해병특검은요. 김건희 사용 비화폰에 대해서 실물과 통신 내역 다 확보했다고요. 네,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라는 예.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정농단일 예. 수가 있는데 단순한 대통령 배우자이자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도대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가운데 일단 본인이 사용했었던 그 실물 비화폰을 해병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보를 해보니까 애초에 그 비화폰이 전부 초기화가 된 상태였기 예. 때문에 뭐 추가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가 갖고 있던 비화폰에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복구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비화폰을 복구하더라도 그 비화폰과 이제 기존에 확보해놨었던 통화 내역을 좀 비교를 해서 예.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란 전후한 시기나 혹은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비화폰을 활용을 했고 누구와 통화를 했고 예. 어떻게 수사에 개입하거나 혹은 뭐 내란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는 비화폰을 반납받을 때 초기화를 하는 게 매뉴얼이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도 특검에서 확인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짧게 광고 듣기 전에요. 이종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군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5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요. 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이정필 씨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라고 하면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전당대회 예비 경선 진출자 명단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일단 후보자 접수를 한 뒤에 이른바 이제 컷오프를 예. 오늘 시행을 했는데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이고요. 최고위원 후보 11명,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군은 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네.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국회의원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고 후보 등록 5명이라서 이제 전원 일단 예비 경선 네.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후보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일단 네. 컷오프 없이 모두 통과가 됐고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5일부터 6일까지 5대5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일단 4명을 걸러내고요. 네. 그 4명이서 본선을 치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4명이서 본선을 치렀는데도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네. 진행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되면 예. 8대2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예. 룰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제 신청자가 좀 많은데요.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 이 중에서 4명을 컷오프를 했습니다. 강성현, 김소연, 류여해, 황시혁 후보를 이제 걸러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양자, 장영하, 최수진, 함홍경, 홍석준 후보까지 이렇게 네. 11명의 이제 후보가 남았고요. 뭐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컷오프된 후보들을 보면 이제 대체로 그 동안에 윤석열 씨의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하거나 윤석열 씨를 이제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후보들이 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남아있는 후보들이 그러면 비상계엄이 비판적이었거나 혹은 윤석열 씨를 탄핵해야 된다고 네. 주장했었던 인물들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컷오프된 김소연 후보 같은 경우는 예.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제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유여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예. 탄핵 반대 주장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김소연 후보와 유여해 후보는 둘 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명태균 씨,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제 변호를 돕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홍보를 했었고 예. 제 버신 유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홍보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예. 컷오프에 아마도 이런 사정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 외에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에 들어갔던 일을 두고 과천 상륙 작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이제 반헌법적 주장을 하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이제 물러났었던 인물이고 네. 김태우 후보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셀프 사면 이후에 예. 공천이 됐다라는 예.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을 나왔던 인물인데 탄핵 정국 때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자. 지금 상황은 체제 전쟁이다.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지금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딱 2명밖에 없고요. 예. 심지어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전한길 씨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과 대담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씨를 면회하러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김문수 후보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왜 극우냐? 그건 좌파들의 프레임이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 후보들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씨 진영, 윤 어게인 진영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후보가 더 다수다. 예. 더 어떤 그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즉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윤 어게인 진영이 다시 또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예. 혁신 전당대회를 주창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혁신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